모스크바 동쪽 클라즈마 강에 위치한 순기르 유적은 19의 고인골 유골과 화려한 부장품이 대량 발견된 3만 년 전 그라베트 문화를 대표하는 무덤 단지입니다. 순기르 1번 무덤에는 40세가량의 중년 남성이, 2번 무덤에는 남녀 어린이가 머리를 맞댄 채 독특하게 배치되었고, 유골들은 모두 붉은 황토가루로 덮여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초기 인류가 피부 보호 및 장식, 종교의식을 위해 애용했던 붉은 황토 오커가 유라시아에서도 동일하게 계승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순기르 1번 남성의 모발의 흉추에는 창에 찔린 치명적 상처가 확인되며 두꺼운 가죽옷에 부착된 3,000개의 매머드 상하 구슬과 여우 송곳니 머리띠, 팔에는 상하 완장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순기르 2번 소년과 3번 소녀의 무덤은 무려 1만 개가 넘는 상하 구슬과 16개의 거대한 상하창, 잘 다듬어진 상하 머리띠와 여우 송곳니 장신구, 바퀴 모양의 원펀과 뼈 송곳, 야생마를 표현한 듯한 뼈 조각상으로 가장 호화롭게 꾸며졌습니다. 소년과 소녀는 모두 영양분 결핍 때 발생하는 치아 범랑질 저형성증이 3차례 관찰되었으며 특히 소녀의 휘어진 대퇴골은 햇빛 부족에 의한 비타민 D 결핍, 구루병을 앓았음을 시사합니다. 유럽의 초기 인류는 아직 하얀 피부와 관련된 SLC, HRC2, KITLG와 같은 유전자 변이들을 보유하지 않았고 햇빛이 부족한 환경에서 뼈경의 구루병이 빈발했습니다. 빙하기가 시작되던 3만 년 전 대륙 초원에서의 삶은 겨울 기온이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질 정도로 상당히 거칠고 험난한 생존을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기르의 어린이 무덤에서 발견되는 사치스러운 매장 방식은 사회 규모의 증가와 분업화, 신분 계급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알려줍니다. 순기르에 있는 유전적으로 코스텐키 14번 남성의 후예로 확인되며 동서양 분화가 진행되면서 과거 우스트 26월과 달리 현대 유럽인에 한층 가까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순기르에 있는 체코에 위치한 그라베트 문화의 베스토니체 유골과 유전적으로 매우 가까웠으며 이들은 고대 서유라시아 혈통을 형성했습니다. 베스토니체 매장지의 남성 3명은 의도를 알 수 없는 기묘한 자세로 배치되었고 불에 그을린 가문비 나무 가지와 붉은 황토가루로 덮여 있었습니다. 남성 3명 모두 매복 사랑니와 서퍼기로 불리는 웨이도 비후증을 가지고 있었고 가운데 남성은 순기르 2번 소녀와 동일한 태태굴 기형이 확인되어 마찬가지로 구루병으로 고통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스토니체 유적에서는 커다란 화덕과 화덕에서 구워진 검은 피너스 도자기 조각상, 2,000점의 동물 테라코타, 그리고 직물 흔적이 찍혀있는 점토가 발견되었습니다. 빌렌도르프, 코스텐키, 베스토니체의 피너스 조각상들은 모두 어머니 신을 표현한 상징물로 생각되며 얼굴이 묘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면 40대 무당 여성의 베스토니체 매장지에서는 좌측 눈 주변에 커다란 흉터가 사실적으로 묘사된 이례적인 상하 얼굴 조각상 2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베스토니체 근처의 파블로프 유적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물 흔적이 발견됩니다. 물에 자주 잠수할 때 발생하는 웨이도 비후증을 비롯해 그물 흔적이 발견되는 것은 이들이 대형 포유류뿐만 아니라 강 근처에서 물고기와 민물 쪽에 오리 사냥에도 집중했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빙하기 추위가 심화되면서 강이 얼어붙는 기간이 점차 길어졌고 유라시아 고대인들은 술로, 들소, 털꽃불소, 매머드와 같은 대형 포유류 사냥에 더욱 치중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다행히 빙하기 시베리아 지역은 여름을 제외하고 기온이 영하 수십도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거대한 고기를 한 달 넘게 보관 가능한 큰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형 포유류 사냥에 특화된 서시베리아의 고대인 일부 그룹은 동물떼를 추격하면서 점점 북동쪽으로 이동했고 놀랍게도 동시베리아의 최북단 야나 지역까지 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더운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생활하던 초기 현생 인류가 경이로운 기술력과 적응력을 바탕으로 최북단 극지방까지 정복한 것입니다. 이들은 고대 유럽인과 구별되는 독자적 혈통으로 분화하였으며 진정한 고대의 북방계라 부를 수 있는
고대 북유라시아인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고대 북유라시안 그룹에 해당하는 고인골은 시베리아 최북단의 32,000년 전 야나, 시베리아 중부 지역의 24,000년 전 말타 뷰렛, 17,000년 전 아폰토바 고라가 대표적입니다. 온난화로 2001년 야나강 얼음이 녹아 퇴적층이 노출되면서 수만 년간 동토층 밑에 잠들어 있던 1000개 이상의 매머드 뼈와 수천 점의 다양한 동물 뼈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야나 유적은 인간이 매머드를 사냥했음을 증명하는 가장 오래된 증거로 매머드는 고기를 얻기 위한 목적보다 도구와 건축용 자재, 기름 연료를 얻기 위해 사냥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창과 같은 사냥 도구는 주로 뼈와 상아로 만들어졌고 섞이는 생활용품으로 이용되었습니다. 털코뿔소의 뿔로 만든 창을 비롯해 구멍을 뚫은 북구겨우의 이빨과 수많은 상아 구슬, 펜던트 장신구가 발견되었고 이들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했음을 알려줍니다. 상아를 정교하게 다듬어 만든 머리띠와 뼈바늘, 뼈 송곳, 그리고 대형 뼈 그르대는 정과선의 기하학적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상아 조각 중에는 사람들이 원형으로 서서 춤을 추는 듯한 샤머니즘 의식이 묘사되기도 합니다. 매머드와 들소를 표현한 작은 조각상들은 코스텐키 순기르 유적의 동물 조각상과 크기 형태면에서 유사한 양식을 보여줍니다. 학자들은 야나 유물의 제작 방식과 예술 양식을 보았을 때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동시대 유럽 그라베트 문화와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야나 유적에서는 두 개체의 남성 치아가 발견되었으며 목의 하플로타입은 동유럽 수렵 채집인에서 우세한 유그룹에 속했고 북에는 현대 유라시아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에서 흔한 Q의 조상격인 P1 그룹에 속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야나 유적은 유럽보다 동북아시아에 더 가깝지만 야나인은 유전적으로 고대 동아시아의 테니안 남성보다 동유럽의 순기르인의 더 높은 친화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야나인은 순기르 이전에 초기 유라시아인 조상에서 분기되어 독자적인 고대 북유라시아 혈통으로 변화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듯 고대 북유라시아 혈통은 문화적으로나 유전적으로나 동아시아보다는 유럽의 고대인에 좀 더 가까웠습니다. 또한 야나인은 바이칼 호수에 위치한 24,000년 전 말타뷰렛 사람들과 가장 높은 유전적 유사성을 갖습니다. 아마도 야나인들은 빙하기 추위가 극심해지면서 동쪽 베링기아의 추코트카 지역으로 향하는 대신 레나강 지류를 따라 좀 더 따뜻한 바이칼 호수로 향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야나 유적에서 사람의 흔적은 빙하기 최대 절정기인 22,000년 전 완전히 사라졌으며 야나인은 베링기아를 직접 건너진 않고 후손들에게 유전적으로 간접적 영향만 미친 것으로 조사됩니다. 말타브렛 유적은 1930년대 러시아 고고학자 게라시모프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으며 그 전까지 북아시아 구석기 문화는 알려진 게 전무했기 때문에 고고학 역사에서 큰 업적으로 평가받습니다. 말타뷰렛의 주거지는 매머드 뼈로 벽면과 기둥이 세워지고 그 위에 동물 가죽을 덮은 반지하의 둥근 움막집 형태로 유럽의 구석기 주거지와 매우 흡사했습니다. 말타뷰렛 유적에서는 30개 이상의 개성 넘치는 비너스 조각상들이 발견되었으며 풍만한 형태와 길쭉한 형태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유럽의 전형적인 비너스상과 달리 길쭉한 조각상은 어쩌면 남성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으며 일부 작품은 얼굴과 모피옷이 자세하게 묘사된 독자적 특징을 갖습니다. 조각상은 땅에 꽂아 세울 수 있도록 바닥이 뾰족하게 다듬어져 있거나 펜던트용으로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무당으로 추정되는 팔짱을 낀 여인의 우측 가슴에는 신성한 나뭇잎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백조, 거위, 오리를 묘사한 여러 형태의 새 조각상과 매머드를 스케치한 상아판이 발굴되었습니다. 중앙에 구멍이 뚫린 사각형 접시에는 샤머니즘 상징의 세 마리의 뱀, 동심원, 물결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24,000년 전 말타 소년의 유골에는 붉은 황토가 뿌려져 있었고 상아 구슬과 새 모양 펜던트의 목걸이가 부장품으로 함께 묻혔습니다. 말타 소년의 목의 유전자는 동유럽인에게 흔한 U그룹, 북의 유전자는 현대인에게 존재하지 않는 고대 R그룹에 속했고 이는 체코 베스토니체 유골과 동일했습니다.
야나와 말타뷰렛의 고대 북유라시아 혈통을 이어받은 아폰토바 고라 유적은 러시아 에니세이강 기슭에 위치합니다. 1만 7천년 전 아폰토바 2번 표본은 유전적으로 말타뷰렛과 가장 유사했으며 1만 6천년 전 아폰토바 3번 표본은 2번 표본과 비교했을 때 유럽인에 대한 친화력이 좀 더 높았습니다. 특히 아폰토바 3번 표본에서는 고인류 중 최초로 금발 도른베니 유전자가 발견되었으며 금발 유전자는 이후 동유럽 수렵 채집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됩니다. 또한 아폰토바 3번 표본은 놀랍게도 4천년 전 위구르 탈인분지의 탈인미라에게 70%가량의 유전자를 물려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탈인미라는 하얀 피부에 붉은 머리카락의 서양인과 유사한 모습이며 나머지 30% 유전자는 동북아시아 혈통에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탈인미라의 외모와 복식, 부장품들을 근거로 동유럽 평원의 유목민이 탈인 분지로 이주했던 것으로 믿어져 왔지만 최근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이들이 동유럽인과 전혀 다른 별개의 그룹이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고대 북유라시아 혈통은 숫자는 많지 않았으나 중부 시베리아와 유구르 탈인 분지까지 오랜 세월 명맥을 유지했으며 동아시아인에게 대략 7%,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20%, 탈인미라에게 70% 정도의 유전적 기여를 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편 4만 년 전부터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 테니안, 몽골 살키트, 만주 흑룡강에서 초창기 고인골이 발견되며 이들은 고대 동북아시아 혈통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4만 년 전 테니안 남성은 아시아에서 DNA 분석이 성공한 가장 오래된 고인골입니다. 베이징 원인으로 유명한 조우카우덴 동굴 바로 근처에 위치한 테니안 동굴에서 2007년 40대 남성의 뼈조각 34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근처에서 유물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동위원소검사상 테니안 남성은 강에서 민물고기를 주로 섭취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테니안 남성의 모계 유전자는 R계열 B그룹에 속했고 B그룹은 동남아시아 혹은 중국에서 처음 나타나 시베리아를 거쳐 아메리카까지 건너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테니안 남성은 유럽의 고대인과 분리되던 시점에 초창기 고인골로 당연하지만 유럽인보다 동아시아인에 더 가까우며 현대인 중에는 안다만 옹개족과 가장 높은 친화력을 보여줍니다. 그는 초기 동남아, 동아시아 혈통의 조상격에 해당하지만 중간에 대가 끊겨 현대 동아시아인에 대한 유전적 기여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주 흑룡강의 아무르 33K 유골은 상당히 북쪽에 위치하지만 북유라시아 야나 유골보다 동북아시아 테니안 남성과 훨씬 유사했습니다. 또한 몽골 북동부 오르콘강에서 발견된 살크이트 34K 두개골 또한 유전적으로 테니안 75%, 야나 25%의 비율로 혼합된 것으로 조사됩니다. 즉 이미 초창기부터 두 개의 이질적 그룹인 고대 동북아 혈통과 북유라시아 혈통이 대략 3대1 비율로 동북아시아인의 수적 우위 속에서 혼합이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조상인 고대 시베리안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레나강 중류 카이르가스 동굴에서 발견된 1만 7천년 전 카이르가스 여성의 치아와 시베리아 최북단 콜리마강의 1만 년 전 콜리마 표본은 고대 시베리안 그룹을 대표합니다. 흑룡강 아무르 19K 유골은 이전 아무르 33K보다 북유라시아 유전자는 더욱 약해지고 동아시아인과 유전적 친화성이 크게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아무르 19K는 고대인의 특성이 감소하고 EDAR 유전자 변이와 같은 현대 동아시아인의 중요 특징이 발견됩니다. 즉 빙하기 절정기 때 만주 지역은 이미 중국과 한반도에서 북상한 고대 동아시아인으로 대체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아무르 19K부터 동북아시아 지역의 유전학적 혈통은 어느 정도 기틀이 완성되었으며 유럽과 달리 큰 굴곡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바이칼 호수 브랴트 지역의 1만 4천년 전 우스트 캬흐타치아 표본의 경우에도 70%의 고대 동아시아 혈통과 30%의 고대 북유라시아 혈통이 혼합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1만 년 전 신석기 농업혁명 이후부터는 중앙아시아와 동시베리아 지역 거의 대부분이 동아시아 혈통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나타나며 동아시아 혈통의 유전적 기여도는 90% 이상으로 상승합니다.
이는 농업혁명 이후에도 수렵채집과 유목을 지속하던 북반계 민족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해 농경생활을 하던 남반계 민족이 더 많은 자식을 낳고 빠르게 확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나마 한중일 3개국 중 만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삼면이 바다로 막힌 한반도가 지리적으로 북반계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인이 고대 아무르 혈통의 유전적 영향을 받았음을 알려주는 증거로 러시아 연해주 악마문 동굴에 5700년 전 신석기 시대 6개체 유골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악마문 동굴 사람들의 모계 유전자는 한국인에게 흔한 N계열 D4번 하플로그룹에 속했으며 북의 유전자는 고대 아무르 19K의 혈통을 이어받은 C2B에 속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고정관념과 달리 몽골인과 시베리아인의 북반계 민족들은 고대부터 동아시아 혈통으로 대부분 대체되었으며 실상 유전적 차이는 극히 미미합니다. 북반계 민족이란 유전적 차이보다는 역사시대 이후의 문화적 차이의 관점으로 정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